정치 위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느 때보다 정치권이 혼란스럽습니다. 여권에서는 쇄신과 개혁을, 야권에서는 통합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합니다. 한미 FTA 처리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최근의 정치권의 움직임,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 그 정당 정치의 이규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정치권 국민들의 불신이 큰데요. 지금 한나라당은 쇄신과 개혁, 민주당은 지금 통합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의 정치권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쓰나미가 얼마나 컸던지 지금도 여야 모두 우왕좌왕하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쇄신한다, 야당은 통합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쇄신인지, 네. 통합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모두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중구난방이야. 네. 모두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네. 정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무엇부터 해나가느냐 하는 걸 차분히 해나가야 된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인 박원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야말로 오랫동안 그 정당이 상당히 좀 무색하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고 야구 정치권이 국민을 도외시하고 네. 자기들만의 정치를 해왔다 이 말이에요.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돼야 될 텐데 자기들만에 의한 정치를 해왔고 또 여당이고 야당이고 판단 말꼬리 잡아가지고 싸움만 하고 여당 내 개파끼리 그러고 야당도 그러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 정치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전혀 믿음이 상실됐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의장께서 사실 그 같은 정치권의 모습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최근 한나라당 내 그 쇄신 논란을 보면은 이른바 이제 신구주류 간에 상당히 그 뚜렷한 대치 전선이 있습니다. 또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있고요. 이 일을 놓고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선 그 소장파, 쇄신파에서는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또 당 지도부 쇄신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또 친이계에서는 또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당내, 한나라 당내에서의 이 같은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네. 지금 한나라당은 전부가 내 탓이다. 각자가 다 반성을 해야 돼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 나는 괜찮은데 청와대가 잘못했다. 청와대는 괜찮은데 당이 잘못했다. 이런 내 탓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내 탓이다. 이래가지고 죽을 각오로 뼈를 깎아내는 그런 반성을 해야 돼요. 네. 그 왜 자꾸 남의 탓을 돌립니까? 난 그게 불만스럽다고요. 네. 이른바 쇄신파라든가 신구주류 간에도 상당히 입장차가 있는데 결국에 보면 이 안에 또 개파 득실을 따진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개파가 있을 수도 없고 개파 따져서는 안 된다고요. 네. 무슨 뭐야 지금 쇄신한다고 그러면서 쇄신 말만 요란하지 실제로 행동이 없는 쇄신이야. 네. 그러니까 진짜 쇄신의 제1호는 모두 입 다물고 말 좀 하지 말까. 그거부터 쇄신해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무슨 당명을 바꾸느니 당사를 없애느니 그런 형식적인 가지고 통하지 않아요. 네. 당명을 바꾼다고 당명은 이만섭이 이름을 박만섭이 김만섭이로 바꾼다고 이만섭이가 달라집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형식보다 내용이야. 네.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지금 무엇부터 쇄신해야 되느냐 하는 걸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네. 네. 이 의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점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 무슨 신주는지 구주는지 몰라도 모두 말 조심해야 돼. 네. 예? 말 조심해야 된다. 네. 일체 모두 말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면된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라고요. 무슨 말이냐? 첫째는 한미 FTA 문제. 네. 그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한나라당 의석수가 3분의 2 가깝다고요. 네. 절대 다수야.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FTA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고 있다고요. 네, 169석이죠, 지금. 그래, 169석이 이제 거의 3분의 2야. 그것도 해결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우리가 한미 FTA를 강행을 하면 또 우리 지지하는 표가 떨어질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인데 천만의 말씀. 이거를 한나라당이 강행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이걸 통과를 못 시키면 그야말로 그나마 남아있던 한나라당 지지표마다 전부 없어진다고요. 네. 반대로 이걸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단결해서 이 할 일을 하면 FTA를 통과시키면 그때는 역시 여당이 책임 정당으로서 잘한다 이래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간다고요. 네. 그리고 그런 판단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네. 네? 그리고 둘째는 예산 심의를 올바르게 해야 돼요. 예산 심의를. 네. 법정 기한 내에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내 어느 위원회인지 잘 기억이 안 나. 국토해양위원회인가? 네. 예산 증액을 했더라고. 3조 몇천억인가 증액을 했다고요. 국회는 원래 영국에서 먼저 출발했지만은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정부가 내놓은 예산을 깎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네. 근데 국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안을 깎을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증액을 했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해서 전부 증액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쇄신입니까? 네. 여고야하고 똑같아. 깎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렸다. 늘렸지요. 점이군요. 이런 거 전부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이 되어 오더라도 얘기를 해서 네. 전부 다 깎아야 된다고요. 네. 그리고 예산 중에 불효불급한 예산 또 작년에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 이런 거 전부 깎아가지고 서민을 위한 복지를 돌려야 돼요. 네. 이런 게 쇄신이야. 네. 그 한나라당에 이런 걸 해야 된다고요. 또 내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지. 학생 등록금 반액 이야기는 한나라가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 등록금 반액 해달라고 대모하는 학생은 경찰관이 잡아가고, 뭐 이유를 변만이야. 네. 그리고 어떻게 표를 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록금 문제, 전세 대란 문제, 그리고 또 취업 문제, 그리고 부산의 저축은행에 예금한 사람들, 그리고 구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5천만 원 이상은 안 된다. 그 사람들이 그거 알고 하나? 참 피눈물 나게 번 돈 가지고 6천만 원, 7천만 원 예금을 했다. 그럼 나머지 1천만 원, 2천만 원 다 못 받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 한나라당 중심이 돼서 하라고요. 이런 건 안 하고 무슨 말만 쇄신 그런 것부터 하고 네.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 대선에 내세울 당의 정책 같은 거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요. 네. 그게 쇄신이지 뭐가 쇄신이에요. 네. 의장 말씀을 한나라당이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의 대국민 사과 등 요구에 대해서 나야 답변은 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답변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에도 커지고 있는데 어떤 점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내가 대통령이라면 젊은 사람들 청와대에 대한 요구를 내가 답변 안 하는 게 답변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도 반성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네. 말 안 하는 게 답변이다 이래 놓으면 젊은 이분들의 요구 건의를 전부 묵살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나는 그거는 조금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나도 고민한다. 나도 반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았을 걸. 네. 내가 대통령 같으면 그래 이야기했겠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지금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여전히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행보를 볼 수 있는데 지금 공천을 통한 개혁 이른바 이제 물갈이론 얘기도 한창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물갈이론 이야기할 때도 아니에요. 네. FTA도 해결 못하고 예산도 통과 안 되고 네.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등록금 문제, 전세 대란 문제, 물가 문제 이런 걸 하나하나 해결해야지 그런 건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무슨 물갈이다. 내가 보니까 물갈이를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18대 국회 전부 젊은 의원들이 혈기왕성한 의원들이 들어놓으니까 회의만 열면 서로 주먹질이야. 네. 그러니까 물갈이 너무 빨리 해놓으니까 밤낮 폭력국회만 돼. 그러니까 군데군데 원로들이 앉아가지고 완충 역할도 하고 중재 역할도 하는 원로들도 있고 이래야지. 네. 그리고 물갈이의 기준은 절대로 나이에 두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간성, 그 사람의 애국심, 그 사람의 사명감, 그리고 지역에서의 신임도, 네. 이런 걸 따져야지, 나이, 65세, 70세 이상은 안 된다. 그건 나이 가지고 자라는 건 아니에요. 네. 옛날에 미국에 국회의원 보니까 92살인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무슨 나이 가지고 따지고 있어. 네. 문제는 사고가 문제고, 인간의 됨됨이 문제라니까요. 네. 이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 박근혜 전 대표 얼마 전에 이제 쇄신과 개혁의 첫걸음은 국민의 삶에 다가가서 또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언급을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표가.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당시 공천을 둘러싼 논쟁보다는 성남 민심을 달래는 게 먼저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박 전 대표의 그 같은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박근혜 대표 이야기를 잘했지요. 그건 박근혜 대표 이야기가 옳아요. 네. 지금 물갈이다 뭐다 이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예? 문제는 당이 거듭나야 된다고요. 네. 그리고 민심을 정말 보도 않고 정책을 다시 세워야 돼요. 물갈이만 하면 뭐합니까? 한나라당이니까 떨어지면 공천받아 나가가지고도 다 떨어지는데 당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박근혜 대표 이야기가 옳아요. 네. 앞서 이제 한미 FTA 비준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날 국회를 방문합니다. FTA 비준 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인데 역시 이제 당에서 적극적인 움직임과 함께 청와대에서도 상당한 좀 움직임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FTA 비준안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국회 간다고 그러다가 야당이 반대하고 이래서 15일로 미뤘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도 청와대에서 그 비서관들이 신중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조용히 비공개로 국회의장한테 연락을 해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 대표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래 날짜를 정해야지. 불쑥 간다고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역효가 난 거예요. 그런 것도 전부 이 청와대 비서들이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15일 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벌써 감소되는 거예요.